누르면은 액티브가 생기면서 이게 밑으로 내려오고 다시 누르면 액티브가 사라지면서 메뉴판도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간단한 토글 메뉴까지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아한 애자의 10분 테크톡 발표를 맡은 김민재라고 합니다. 제 발표 주제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인데 여기 있는 인원들이 어느 정도 개발을 해봤던 인원들이기 때문에 HTML이 뭐고 CSS가 뭐고 자바스크립트가 뭔지는 어느 정도 대충들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우아한 애자일에서 유일한 프론트엔드 개발자이기 때문에 프론트엔드 관점에서 예제를 준비해봤어요. 예제는 웹사이트를 보면은 레이아웃이 다 있잖아요. 레이아웃을 원래 기본적으로 레이아웃을 먼저 잡아주는 게 기본인데 그 예제를 따라하진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도 한번 HTML이 뭔지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의 약으로 하이퍼텍스트 기능을 가진 문서를 만드는 언어입니다. 즉 구조를 설계할 때 사용되는 언어로 하이퍼링크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흔히 말하는 웹페이지를 만드는 마크업 언어라고 합니다. 이게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고 마크업 언어예요. 차이점이 있고 CSS는 이제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 약어로 HTML이나 XML 문서를 꾸밀 때 사용되는 스타일 시트 언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HTML로 뼈대를 만들면 CSS로 그걸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HTML 기본 구조를 알아볼 텐데 보통 다들 알다시피 HTML 안에 헤드와 바디 태그가 있죠. 이건 기본 구조이고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제 독타입 HTML이라고 HTML 태그는 아닌데 선언된 페이지에 HTML 버전을 선언해주는 역할을 하는 선언문이에요. 그래서 HTML 태그보다 위에 선언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오타가 나는데 EN인데 KO를 바꿔주셔야 돼요. 이게 왜냐면은 웹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속성인데 웹 접근성이라는 걸 설명하자면 이제 시각장애인이 페이지를 볼 때 보조수단이죠. 스크린 리더나 전자정보 단말기 등을 통해서 정보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 랭귀지를 KO 우리나라 언어로 맞춰주면은 알맞게 그 언어에 맞게 번역이 돼서 이제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 우리나라 언어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거를 안 바꿔주면은 그 해외 사이트 보면은 막 오른쪽 상단에 막 이게 있죠. 막 번역하시겠습니까? 막 뜨잖아요. 이걸 KO로 바꾸면은 그게 안 떠요. 그런 차이가 있고 또 웹 접근성을 하나 더 말하자면 그 이미지 태그에 보통 SRC가 있고 그 경로가 있고 ALT, ALT가 있잖아요. 그게 보통 대체 문자라고 그걸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대체 메시지가 뜨게 하는 속성인데 그것도 꼭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메타 태그는 이제 웹 서버와 웹 브라우저 간에 교환되는 정보를 정의하는 데 사용합니다. 헤드 태그 사이에 입력하는 특수 태그인데 디자인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HTML 문서에 이제 문자 인코딩 방식을 명시하는 때 사용하고 보통 유니코드를 위한 문자셋인 UTF-8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게 이제 레이아웃 구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예제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 전에 시멘틱 태그라는 걸 알아야 돼요. 시멘틱 태그는 이제 웹페이지의 구조를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의된 태그를 의미합니다. 즉 헤더라고 했죠. 태그가 헤더 태그인데 이거 누가 봐도 헤더를 의미하잖아요. 헤더를 의미하고 그리고 내비게이션이라면은 그 사이트를 보면은 메뉴 리스트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보통 내비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섹션은 이제 콘텐츠의 영역이에요. 영역. 그 내용이 들어가진 않고 영역만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아티클이 실제 내용, 섹션에 들어가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어사이드는 이제 광고, 사이드 쪽에 광고 영역 있잖아요. 또 그 부분을 의미해요. 부터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막 저작권이나 회사 정보, 제작 정보 막 이런 거 입력되게 누가 봐도 이제 의미를 알 수가 있죠. 시멘틱 태그로. 옛날에는 이제 DID 태그에 ID 속성을 막 헤더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구조를 잡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시멘틱 태그를 이용해서 구조를 잡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보통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식으로 구조를 잡아요. 스마트 클래스를 예로 드는 건데 레이아웃 구조를 한번 잡아보면은 이쪽 헤더 부분 그리고 이제 이쪽 부분이 내부 영역 섹션 주 컨텐츠 영역 섹션이고 그리고 이제 사이드 바에 이제 사이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밑에 푸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세세하게 나눠보면은 아티클 위에 한 부분 이렇게 전체 보기 한 부분 그리고 공지사항 쪽 한 부분 아티클로 두 개를 나눌 수 있고 사이드 바, 어사이드 바도 여기 한 부분, 두 부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예제를 준비했어요. 이 레이아웃 기본 레이아웃 똑같죠? 결국에는 구조는 똑같은데 기본 HTML 구조인데 이제 컨테이너 박스 안에다가 시멘틱 태그를 넣었거든요. 이게 컨테이너가 이제 기본 그냥 구조를 잡아주기 위해서 넣은 거거든요. 그 CSS를 보시면 약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작업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그 섹션이 되게 길어지고 아니면 헤더가 되게 길어지고 코드 양이 많아지면은 그걸 구분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보통 이렇게 헤더의 시작 부분 그리고 뭐 내부의 시작 부분 이렇게 나눠가지고 HTML을 보기 좋게 이렇게 나눠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아까 그 HTML만 사용했을 때 출력 화면이에요. 이제 CSS를 대충 설명을 해드릴 텐데 다는 설명 못 해드려요.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여기 바디 부분에 색깔을 줘봤어요. 백그라운드 색깔. 이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컨테이너 아까 제가 큰 구조를 잡는다 했잖아요. 위드 값을 1000픽셀 그러니까 너비를 1000픽셀을 주고 그리고 높이 값을 900픽셀 그리고 마진을 0 아우토로 해서 잡았는데 이게 마진이 가운데로 주는 그 대표적인 속성 중 하나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폰트 사이즈, 글씨 크기를 키울 수 있고 컬러는 말 그대로 글씨 색깔입니다. 그리고 텍스트 얼라인은 가운데 정렬, 그 글자를 가운데 정렬, 센터가 가운데 정렬이고 라이트면은 오른쪽 정렬 이렇게 되겠죠. 텍스트 트랜스폼은 글자를 대문자, 소문자로 바꿔줄 수 있는 속성이거든요. 어퍼케이스면은 대문자로, 로우하면 소문자로. 그래서 자기 원하는 대로 대문자, 소문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이런 화면이 나와요. 지금 색깔은 안 잡았지만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 전까지의 이제 컨테이너까지 과정이 이렇게 이런 화면이 나오고 그 다음은 이제 헤더 부분인데 아까 컨테이너 박스에 1000픽셀 잡았죠? 그걸 그냥 꽉 채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컨테이너 박스에 다 이제 가운데 정렬로 되어 있어 나오는 거죠. 이제. 헤더 박스는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위드가 하이트가 우선 구조 영역을 잡아주고 여기는 그냥 구별을 위한 색깔, 백그라운드 색깔을 넣어준 겁니다. 그리고 라인 하이트는 줄 높이를 정하는 속성인데 이제 지금 여기 헤더 값이 하이트가 100픽셀이잖아요. 이 100픽셀만큼 하이트 값을, 라인 하이트 값을 주면은 이게 가운데 정렬이 돼요. 가운데 정렬이 되는 이유가 이게 30픽셀 예를 들면은 이게 텍스트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합쳐서 30픽셀이거든요. 줄 간격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헤더를 기준으로 줄 간격이 100픽셀인 거예요. 그래서 박스만큼 주면은 가운데 정렬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헤더고 그 다음은 이제 내부, 섹션, 업사이드 영역인데 다른 건 다 비슷해요. 다 위드 값 주고 그냥 하이트 값 주고 백그라운드 색깔 좀 다르게 주고 그리고 플롯 레프트를 썼는데 플롯 레프트는 말 그대로 정렬해 주는 거예요. 정렬. 플롯 레프트를 쓰면 왼쪽부터 차례대로 정렬이 돼요. 콘텐츠들이. 물론 플롯 라이트도 있겠죠. 오른쪽 정렬 시켜주는 속성이 있고 그래서 지금 아까 이렇게 왼쪽으로 차례대로 영역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플롯 레프트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 600픽셀도 다 가운데 그냥 텍스트를 가운데 정렬을 해주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 방금까지 구조한 게. 마지막으로 푸터도 이제 하이트 값, 미드 값을 맞춰주고 클레어 보스를 썼는데 이 플롯 레프트의 단점이 영역을 꽉 채웠을 경우에 그 다음 컨텐츠가 구조가 깨져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클리어 보스를 쓰는데 플롯의 정렬을 없애주는 거예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래서 클리어 레프트라면은 플롯 정렬을 왼쪽으로 붙는 플롯을 취소시켜주고, 라이트면은 오른쪽으로 붙는 정렬을 취소시켜주고, 이런 기능을 하는 클리어 보스가 있습니다. 안 하면 이렇게 깨져요. 클리어 보스를 안 하면 푸터의 그 구역이 나타나지 않는데, 클리어 보스를 하면은 이렇게 구역이 제대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아웃을 간단하게 했는데, 자바스크립트도 끼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한 토글 메뉴를 그냥 간단하게 하는 방법 예제를 준비했어요. 약간의 수정이 있는데, 당연히 이거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불러오고, 그리고 헤더 밑에다가 div 태그 아이디를 메뉴로 넣어서 박스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UL 태그는 리스트를 만드는 태그거든요. 근데 UL은 순서가 없는 리스트, UL이 아닌 OL은 순서가 있는 태그거든요.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순서가 붙는데, UL을 쓸 경우에는 그냥 점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헤더 밑에다 넣었기 때문에 헤더 바로 밑에다가 구역이 생기겠죠. 여기는 이제 헤더에다가 포지션을 넣었어요. 릴레이티브라고. 포지션이 원래는 스태틱이 기본 상태예요. 스태틱이 기본 상태인데, 이거는 그냥 차례대로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그냥 순서대로 컨텐츠들이 나열지는 그런 포지션이고, 이제 여기서는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썼잖아요. 릴레이티브는 이제 스태틱이랑 구조는 똑같은데 탑, 레프트, 라이트, 바텀 속성을 쓸 수 있어서 약간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포지션 앱솔루트는 스태틱의 속성을 갖지 않고 부모를 기준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커서 포인트는 컨텐츠를 갖다 대면, A 태그는 마우스가 커서 표시가 되잖아요. 버튼이니까. 근데 다른 태그들은 갖다 대도 커서 표시가 안 나오거든요. 인위적으로 커서 포인터를 넣었습니다. 그 Z 인덱스는 약간 우선순위라고 보시면 돼요. 숫자가 크면 클수록 더 앞에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복잡한데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디스플레이, 플렉스, 이게 앱솔루트 넣었죠? 아까 헤더를 기준으로 삼은 메뉴를 만든 거예요. 디스플레이, 플렉스, 센터랑 얼라인 아이템 센터를 넣었는데, 아까 저희가 라인 하이트로 텍스트를 가운데 정렬하고 마진 0 아우토로 가운데로 잡았잖아요, 영역을. 이거를 사실 그 방법이 옛날 방식이에요. 지금 많이 쓰는 방식이 이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사용해서 저스트비 컨텐츠 센터라면은 가로 영역이 가운데로 잡히고, 얼라인 아이템 센터라면 세로 영역이 잡히거든요, 가운데 영역으로. 물론 속성이 더 많이 있는데 저는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다음에 더 자세한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폼은 요소의 이동이나 회전 이런 거 줄 수가 있어요. 그 트랜지션은 CSS 속성이 변경될 때 애니메이션 속성을 조절하는 속성이에요. 약간 바로 바뀌는 게 아니고 약간 지연시키면서 변하는 그런 태그입니다. 올은 모든 속성에 이거를 적용하겠다 뜻이에요. 만약에 백그라운드만 써져 있으면은 백그라운드 변화하는 것만 인지하고 그것만 지연 속도를 주는 거죠. 0.3S는 0.3초의 지연 시간을 주겠다. 그리고 이건 EASE는 속도의 그 효과, 라이너 막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뉴.액티브는 좀 이따 자바스크립트 부분이 약간 나올 텐데, 거기서 헤더 부분을 클릭하면은 메뉴 부분에 액티브 클래스가 붙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 액티브가 붙었을 때 이제 이런 효과를 주겠다. 그 LI는 이제 디스플레이 라인, 인라인 이런 거 집어 넣었습니다. 그냥 보면은 이런 화면이에요. 근데 사실은 메뉴 박스가 이 헤더 안에 있는 거거든요. 아까 트랜슬레이트 Y로 100% 움직였잖아요. 이제 헤더를 기준으로 이제 이거를 위로 올린 거죠. 100%. 이제 자바스크립트 엄청 간단하게 작성한 거예요. 쿼리 셀렉터는 특정 태그나 클래스 아이디를 제한하지 않고 CSS 선택자를 찾아내는 메서드입니다. 보통 한 개의 요소만 찾을 수 있고, 동일한 클래스명을 가진 요소들이 있을 경우에는 HTML 문서 내에
첫 번째 요소만 반환하고 같은 이름의 클래스 전체를 불러오려면은 쿼리 셀렉터 5를 많이 사용합니다. add 이벤트 리스너로 특정 이벤트 발생 시에 특정 함수를 발생시키기 위한 이벤트 처리 메서드예요. 아까 이 클릭이 특정 이벤트죠. 뭐 되게 많아. 마우스 무브도 있고 키보드 키업 이런 것도 다양하게 많거든요. 더블 클릭도 있고 타입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함수가 이제 뒤에 저는 에로 펑션을 이용해가지고 바로 실행되게, 그리고 아까 그 클래스 리스트를 사용했는데 클래스 리스트가 HTML, CSS에서 말고도 자바스크립트에서도 클래스를 조작할 수 있거든요. 클래스 리스트를 사용하면은 클래스 리스트에 안에 메서드가 더 있어요. add를 쓰면은 클래스를 추가할 수 있고, remove는 삭제할 수 있고, 그리고 contain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toggle이라는 걸 지금 사용했는데, toggle은 그 안에 있는 클래스가 있으면 HTML 클래스를 삭제하고 액티브가 없으면은 다시 클래스를 추가하는 그런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헤더를 누르면 액티브가 생긴 걸 보이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누르면은 액티브가 생기면서 이게 밑으로 내려오고, 다시 누르면 액티브가 사라지면서 이제 메뉴판으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간단한 토글 메뉴까지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데 되게 이걸 응용해서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